자유한국당이 완전히 죽었던 상태에서 지켜내신 홍준표를 소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대선 때, 탄핵 대선 때 제가 국민 여러분에게 내건 구호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였습니다. 그때 저는 문재인 정권은 친북 좌파 정권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 자유 대한민국이 위험해진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발언과 또 민주당이 그 구호를 색깔론으로 몰고 가는 바람에 저희들은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지금 자유 대한민국이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않죠. 작년 지방선거 때 제가 국민들에게 나라를 통째로 바치시겠습니까? 그런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경제를 통째로 망치시겠습니까? 그런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호조차도 막말이라고, 심지어 우리 당내에서조차도 저를 유세에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어땠습니까? 정말 평화가 왔습니까? 북핵은 발전할 대로 발전을 했고 또 나라는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자영민이 망했죠. 중소기업 대기업이 망하고 있죠. 나라 경제는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전 지방선거에서 내세운 나라를 통째로 바치시겠습니까? 그 구호가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나라가 왜 이 지경으로 왔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분열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수도 있지만 우리 보수 우파 진영 내 분열이 탄핵의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오늘 집회도 서울역 집회가 있고 시청 앞 집회가 있고 광화문 집회가 있습니다. 두 번 다시 우리 내부가 분열되고 망가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탄핵을 사이에 두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할 그런 시간도 없고 그럴 겨를도 없습니다. 지난 잘못은 모두 묻어버리고 모두가 하나가 돼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국민 탄핵 결정문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오늘 심판한다. 첫째, 내란죄입니다. 이것은 형법 87조에 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의 지위와 정통성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9월 15일 인터뷰에서 해방 이후에 어느 정권에도 말한 바 없는 남쪽 정부, 북쪽 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남북이 동등한 정부라는 그런 뜻이고 헌법 3조 위반 행위에 해당을 합니다. 두 번째, 상해 임정건국론 등으로 남북이 대등한 지위에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의 정통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도 헌법 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헌을 문란하게 한 내란죄를 저질렀다. 두 번째, 이 내란죄의 또 하나의 원인이 작년도 사회주의 개헌을 시도를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중에서 자유를 뺀 민주주의 개헌을 시도를 했는데, 그 민주주의라는 것은 인민민주주의가 될 수도 있고 사회민주주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사회민주주의로 봤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해체를 하고 사회민주주의로 가는 그 길을 열고 있다. 그래서 국헌을 문란하게 한 것이다. 가장 최근에 조국 일가의 불의와 불법을 감싸주기 위해서 검찰을 겁박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률로 규정된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키는 것, 이게 국헌 문란 행위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서초동에 친문 집회로 폭동을 냈습니다. 그래서 폭동으로 국헌 문란을 했기 때문에 내란죄에 해당한다. 두 번째, 외환유치죄를 저질렀습니다. 외환유치죄라는 것은 외국과 통보하여 대한민국을 항적한 자, 이게 외환유치죄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해체하고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이용해서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외환유치죄에 해당을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 번째, 여적죄를 저질렀습니다. 여적죄라는 것은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입니다. 남북한 9.19 군사합의는 전형적인 여적죄입니다. 군사합의를 한 것은 이것은 북한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이 여적죄를 저질렀다. 네 번째, 민생 파탄죄입니다. 이 정권 들어와서 왜 민생 파탄을 일으키고 있는가? 베네수엘라를 본받아서
나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란 나라가 부패로 망했는데 정권은 20년 이상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폭망해도 선거에 이깁니다. 왜 그러냐? 입법부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권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예국 카드 지급을 해서 절반을 국가에서 무상으로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유지되는 거죠. 민생을 파탄을 시켰다. 민생 파탄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분열제입니다. 최근 조국 사태에서 보셨듯이 자기 편이면 범죄자라도 대통령이 나서서 옹호하는 조폭 집단 같은 정권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권이 아니라 조직폭력 집단 같은 그런 행태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 네 편 내 편을 가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좌파 집단의 우두머리다. 그래서 조국 사태에서 이것은 국민들이 명백히 느껴서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과연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나는 지난 대선 때 같이 경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대통령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대통령을 문재인이라고 내칭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이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조직 폭력 집단과 같이 한 집단의 수괴에 불과하다. 그래서 대통령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오늘 여기 모이신 국민의 뜻으로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문재인을 파면한다. 오늘은 개천절입니다. 하늘이 열린 날입니다. 우리 한반도 5,000년 역사가 시작이 된 날입니다. 이 성스러운 날에 이 광화문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이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문재인 정권 퇴진을 위해서 모두 한마음이 돼서 한마음으로 문 정권의 퇴진을 주장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